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22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비록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지금 시작해 새로운 엔딩을 만들 수 있다. 칼바드. 네. 감사 스마일도 과거가 물론 좋았을 때도 있었고 또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만 일단 과거는 지나갔고 지금 현재 새 출발을 갖다가 하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또 직면해 있거나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작하면 새로운 끝맺음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스마일이 첫사랑이라는 노래도 물론 좋아하지만 첫사랑보다 끝사랑이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사랑의 설레임보다 끝사랑의 그런 책임감 그리고 엔딩을 갖다가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시작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기쁘게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아파트 거래량을 갖다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3월에 4,000건이 넘었고 4월에도 지금 4,000건이 넘은 걸로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나왔고 인천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2,000건이 안 되다가 3월부터 2,000건이 넘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는 지난 3월에 10,000건이 넘었고 지난 4월에는 9,651건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도 아파트 가격이 올 하반기에 반토막이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믿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일단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그런 말씀 믿지 마시고 감사스마일이 하는 이야기만 믿어 주시고 만약에 제 말씀도 믿지 못하시겠다고 하시면 실제 데이터라든지 실제 부동산 대표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시든 아니면 실제 호갱노노라든지 아실이라든지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 실거래가를 보시면 알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연봉별 대출 가능 금액과 매수 가능한 최대 집값에 대해서 지금 좀 확인한 표 한 장을 갖다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나의 연봉이 만약에 3,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필요 종잣돈이 9천만 원, 그러니까 0.9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대출 가능한 금액을 갖다 포함하게 되면 주택가격은 3억 원 정도를 갖다가 일단 장만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이제 맞벌이를 해서 조금 이제 연봉이 5천만 원에서 막 1억 사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택가격을 갖다가 지금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5억, 그 다음에 8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8억까지 충분히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 표에서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타 대출 없는 경우에 금리 4%로 잡았을 때 30년 원리금 상환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만약에 나의 연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시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내가 연봉이 조금 높다라고 하시면 주택 가격도 그에 따라 가지고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9억 원 이하, 6억에서 9억 원 이하의 그런 준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거래가 또 많이 되고 있고,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8억에서 9억 사이는 많은 분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지금 사도 되는 건가?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 덕양구 준신축 신축 아파트 5년 이내 10년 이내 아파트는 지금 6억에서 9억, 만약에 6억 이하가 있다라고 하면 30평대 기준으로 있다고 하면 지금 매수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종잣돈이 내가 조금 더 있다라고 하시면 연봉이 조금 낮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오늘 이 표로 대신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5월 21일 실거래가 31건이 되었는데 2차 아이파크가 8억 5,600, 그 다음에 DMC 향동 호반 베르디움 더 폴의 4단지가 8억 5,500. 근데 저는 조만간 이 2차 아이파크라든지 호반 베르디움 향동에 있는 4단지 같은 경우에도 9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 5월 말 그 다음에 6월
이 5월, 6월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제 고민의 결정이 좀 빠르신 분들은 바로 행동에 옮기실 거고, 조금 늦게 가시는 분들은 이제 뜨거운 여름 지나고 8월이나 9월쯤 추석 전후로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8억대 중반, 이 자이파크라든지 향동 호반 4단지 같은 경우에 8억 중반에 매물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또 이야기를 드리고요. 최근에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도 같이 갭을 일정 갭을 갖다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제 경험에서도 또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고, 또 올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최소 한 차례, 저는 2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 타이밍은 6월 전, 그리고 만약에 정말 늦게 된다고 하더라도 7월 전에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을 매수하라, 또 집을 매도를 좀 타이밍을 늦춰라고 해도 너가 부동산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더더욱 더 이야기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광수님하고 한문도님 때문에라도 조금 더 강조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대차 입법 전세대란 원인인가 관련해가지고 실제 유튜브에서 나왔었던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 믿고 집 안 샀다가 쪽박 찼어요. 물론 감사스마일을 이제 감사스마일 TV 때문에 내 집 장만하신 분도 없지 않아 적지 않게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물론 최고점에 사셨던 분도 있으실 거고 최저점에 사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시간 지나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집을 매도할 때 2년이나 4년 있다가 그때 가격 내가 샀던 금액보다 올라가 있으면 올라가 있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폭락론자, 하락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집 마련을 늦추신 분들은 아직도 집을 못 사고 있고, 심지어는 본인들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에서 내 집 마련을 또 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언젠가부터 스텝이 꼬여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락가락 하는 것 같다. 국토부 장관이 제일 전문가지 국회가 전문가냐, 엉터리법 만들면 폐지해야지,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된다. 요즘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짤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도 폭락론, 또 폭락론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유튜브 방송 나오셔가지고 더 떨어진다, 올 하반기까지 기다리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이 나오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작년 12월 8일 날 그때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것들 제가 어제 좀 찾아보았는데 못 찾았어요. 아무튼 김기현 리치고 대표님이 올 하반기에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시게 될지 저는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 폭락론의 그런 이야기 믿지 마시고, 특히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 대란이 물론 온 원인 중에 하나이지만, 임대차 입법을 다 떠나서 내가 내 집 마련, 그러니까 내 집이 한 채가 있다고 하면 전세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 집에서 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강남 아파트 전세값이 2억에서 3억씩 껑충 뛰었다라는 이 질문에 가격이 2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또 물타는 이런 또 이야기를 들으면, 2년 전에 아파트 전세 가격이랑 4년 전에 전세 가격이랑 지금의 전세 가격이랑 물론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 지금 딱 5월달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2년 전 전세 가격이라고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년 전 전세 가격보다 이제 계속 내려갔다가 작년부터 이제 반등 기미로 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쯤 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이때 2년 전 전세금을 받아줄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이광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작년 4월 신도림 구축 매매하려다가 이 사람과 한문도 교수 말 듣고 안 샀다. 집값 오지게 쳐올랐다. 지난주에 서울을 벗어나서 광명에 집 계약했다 하면서 시읒 비업을 갖다가 날리셨는데, 제 방송 듣고 제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정말 하라라고 이야기는 계속 드리고 있지만, 내 집이 오르든 떨어지든 저는 그거 개의치 않고, 특히 수도권의 내 집은 한 채는 꼭 필수다라는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떨어질 때는 더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반등할 때, 올라갈 이런 찬스 때, 기회 때 사셔야 되는데, 지금도 망설이는 게, 작년 가격, 올 초 가격을 보면서, 야,
작년에 샀어야 되는데 지금 사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매수를 못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두 가지 이 짤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매수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요. 한국경제 이인혁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실까지 20분이면 간다. 줄줄이 신고가 갈아치운 동네 어딜까요? 네, 구리입니다. 구리시입니다. 네,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 이렇게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되면서 제가 내년쯤에는 부동산보다는 유튜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구독과 좋아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녁에 제가 매달 월 1회 정도 이제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 친한 동생이 있는데 또 저희 멤버십 회원이면서 또 저의 또 초창기 때부터 저를 응원해줬던 또 찐팬이시기도 한 그 동생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부동산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하는 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부동산 하는 제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이유는 어제 제 동생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 방송을 보고 어찌됐든 간에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나의 자산을 갖다가 또 증가를 하는 게 저는 보람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제 만났던 그 동생도 저를 통해가지고 저를 만나서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가 또 많이 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런 공부를 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득 제가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어서 저는 제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있는데 남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이 1만 명이라는 이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모 아파트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모 아파트 그런 것들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도 구독자 1만 명이라는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더더욱 겸손하게 제가 꾸준하게 그리고 개의치 않고 주변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또 제 경험담을 갖다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감사스마일 TV 애청을 하시는 분들 또 우연찮게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보셨던 분들도 저에게 힘을 팍팍 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이 엉뚱하게 빠졌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8월 별내선 개통 호재 구리 신고가 행렬을 갖다 지금 보이고 있고요. 교문대우 134제곱이 11억 2천에 손바뀜이 됐고 금호 베스트빌도 역대 최고가 잠실까지도 20분대 이동이 가능한 이제 8호선 연장 별내선으로도 불려지고 있는 이게 개통이 이제 머지않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올 하반기 별내선 8호선 연장 개통을 앞두고 경기 구리시에서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경의중앙선 열차만 다니고 있고 교통 불모지를 뽑혔는데 8호선이 연장되게 되면 이제 서울 잠실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구리역 인근 신축 단지부터 포함해가지고 이제 지금 별내선 6개 정거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실제 실거래 가격도 높게 형성되어 있고 또 이쪽이 이제 8월 개통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블로그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푸딩님의 블로그 글 남양주 구리 8호선 연장 별내선 노선도 착공 개통 및 수혜단지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푸딩님을 봤더니 나이는 정말 만 나이 30살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부동산 인사이트가 상당하시고 또 제가 지금 보니까 너무 똑똑해도 집을 못 삽니다 관련해가지고 이 블로그 이 글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로그 글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원래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같은 경우가 올해 6월 그러니까 다음 달 개통 예정이었는데 열차의 차량 안전검증 문제라든지 또 개통 전 마지막 단계인 영업 시운전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지금 좀 한 2달 정도 늦춰졌는데 정말 이때 이분께서 4월 달에 포스팅을 했어요. 만약에 4월 달에 지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별내선 정말 수혜 단지에 내 집 마련 하셨던 분들은 정말 그러니까 지금 제 방송 우연찮게 보시는 분들은 기뻐하실 것 같고 이때도 지금 폭락론자들의 이야기 듣고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가격에 또 사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별내선 개통하는 그 주변 지역 도보 역세권 그 지역으로
꼭 내 집 마련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8호선 연장 별내선 광역철도 구간은 별내역에서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으로 해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지금 현재 암사역은 이제 개통해서 다니고 있는 역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암사역사공원역이라든지 장자호수공원역 주변이라든지 구리역이라든지 다산역 주변에 내 여력에 맞춰서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실제로 매수 가능한 그런 집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 별내선 연장 별내선 들어가는 지역 8호선 연장된 이 지역에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 6개 역사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7개 역사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특히 구리역이라든지 별내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리역 같은 경우에는 경의중앙선 환승이 되어 있고요. 별내역 같은 경우에는 경춘선하고 GTX B 노선이 환승이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별내역과 구리역은 조금 더 가격 상승, 별내역과 구리역 주변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많은 가격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보니까 지하철을 이제 제가 대곡 소사선부터 시작해서 신분당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하철 노선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 보니까 적기 개통하는 게 사실상 어렵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됐는데 이 별내선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작년에 개통을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올해 또 6월로 늦춰졌다가 다시 또 2달 또 늦춰진 걸 보면서 야 정말 앞으로 이제 고양 은평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장 홍대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GTX 뭐 A, B, C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야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 계획보다는 조금 늦춰져도 계획하는 것은 반드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요. 일단은 2015년도에 여기가 착공을 했는데 이제 올 8월 이후에 개통 예정인데 정확한 개통 일정은 아마 6월쯤에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개통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통에 따른 파급 및 기대 효과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 지하철 8호선과 직결해가지고 강남 방향면으로 가면 대곡 소사선점 종으로 가고 한강을 갔다가 그러니까 한강 밑으로 한강 하부로 해가지고 가는 이런 지하철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특히 다산 신도시 입주에 따라 가지고 2019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최악의 교통경제 구간이 된 구리 IC부터 하남 JC까지 교통경제를 획기적으로 또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별내 신도시라든지 다산 신도시 같은 신도시와 보금자리 주택지구인 구리시의 인창 수택 뉴타운이라든지 지금 도농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도 도움이 또 될 것으로 또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오늘 본론인데요. 수혜 단지를 갖다가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암사 역사 공원역 역세권 단지를 보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강동 현대 홈타운이라든지 강동 롯데 캐슬파스트를 또 찍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장자 호수공원역 역세권 단지는 정말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이야기만 좀 드릴 텐데요. 교문동 덕현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자마을 신명 그 다음에 투평마을 이편한 세상까지 쭉 되어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 만약에 장자공원역 쪽에서 이제 내가 장자호수공원역 쪽에서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94년 그다음에 뭐 95년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01년식 이후부터 01년산 정도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구리역 역세권 단지로 보시게 되면 구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경의중앙선 더블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구리 동문 굿모닝 힐 1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까지 여기 보시면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26년 3월 입주 예정이다 보니까 이제 가장 새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또 여기에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푸딩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런 단지들을 눈여겨보시고 직접 개통하기 전에 임장을 갖다 꼭 한번 가셔서 또 내 자금 여력이랑 가장 적합한 아파트 단지를 또 고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동구릉역 역세권 단지입니다. 동구릉역 역세권 단지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구리 인창 동양부터 시작해서 인창 현대 홈타운, 그 다음에 인창 주공 4단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는 일단 세대수하고 연식으로 따졌을 때는 일단 01년식하고 02년식, 그 다음에 05년식이 눈에 들어오는데 일단 동구릉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구리 인창 현대 홈타운이 일단 또 동구릉역 가깝고 이런 것들은 직접 한번 호객노노하고 물론 아실 통해가지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장 가서 꼭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다산역 역세권 단지는요, 뭐 다들 뭐 다산에 이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 8호선 연장 때문에 다산이 이제 재작년에 2년 전에 상당히 핫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이 다산이 아마 빛을 볼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다산역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의 다 이쪽은 다 신축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자금적인 여력만 된다고 하면 저는 다산역을 더욱더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별내역 역세권 단지는 지금 현재 GTX 이제 B가 이제 착공이 들어갔는데 일단은 2030년 이후에 GTX B 착공이 들어간다고 가정하게 되면 별내역은 이제 3풀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또 구리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또 세종 포천고속도로 또 바로 인터체인지가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말 저는 향후 한 5년에서 한 10년을 내다본다라고 하게 되면 별내역 주변 단지들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별내 자이더스타라든지 별내역 우미린 더 퍼스트라든지 별내 독립 미라벨 39단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별내역 역세권의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한 5년에서 한 10년을 내다본다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제가 보니까 잠실까지 별내역에서도 30분 정도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리고 푸딩님의 부동산 학개론 남양주 구리 8호선 연장 별내선 노선도 착공이라든지 수혜단지는 제가 블로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한 번 더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한강, 애증의 한강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구리시가 있고 광나루가 있고 그리고 남양주가 있는데 덕소 3패 같은 경우에도 한강 이북에 있죠. 근데 여기는 한강 이남, 바로 이제 강동구라든지 잠실이 한강 이남에 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남한산성을 갔다가 이제 다녀오면서도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북한산성이랑 남한산성을 또 비교가 되는 게 남한산성은 접근성이 너무너무 좋고 또 남한산성에서 바라보는 강남, 그다음에 잠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누구나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 강남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모든 이런 뭐 지하철 연장이라든지 교통 계획이 강남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8호선 연장도 암사역으로 이제 지금 이 별내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6개 정거장을 해서 오는 이게 상당히 파급 효과를 갖다 끼칠 것이다. 특히 구리, 그다음에 남양주, 더 멀게는 이제 남양주 쪽에 있는 평로편까지 저는 그런 영향을 끼칠 것이고, 더 나가서 이제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도 지금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정도에 또 개통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남양주 다산이라든지 별내 신도시에 그럼 다음에 이제 왕숙도 이제 평가가 좀 달라질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양주에서 지금 별내라든지 다산에서 잠실까지 내려오는데 이제 20분대, 정말 30분대에 이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엄청난 그런 말 그대로 교통의 혁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문 기사에서처럼 8월 별내선 개통 호재 때문에 구리시가 지금 신고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갈아치고져 있고 교통 불모지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버스 아니면 강남 잠실을 가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8호선 연장이 되면 잠실로 바로 한 번에 갈 수가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잠실 다음 정거장이 석촌역이에요. 이 석촌역 같은 경우에는 또 9호선 환승이 되다 보니까 정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강남을 이제 남양주라든지 구리에서 한 번 내지, 한 번 환승 내지, 이제 한 번 환승 없이 1시간 이내, 빠르면 30분 이내로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교통의 혁명이 일단 남양주라든지 구리에서 시작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교통이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동산의 가치를 바꿔놓는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직면해 있진 않지만 제가 대곡 소사선을 갖다가 작년에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또 8호선 연장뿐만 아니라 또 GTX B까지도 또 지금 착공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별내역이라든지 다산역의 그런 가치는, 다산역 주변의 별내 신도시라든지 다산 신도시의 가치는 아마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질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이 지역에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좋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자스마일이 고양시에 있다고 해서 고양시에 있는 부동산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고양시를 좀 벗어나서 일단 수도권 전체적으로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좋은 글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텐데요. 내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못했다고 하지만 그건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 지금 만약에라도 지금이라도 시작한다고 하면 새로운 엔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감자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꼭 지금의 일단 폭락론, 집값 하락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바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스마일이 부동산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이야기에 부동산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비춰질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제 이야기가 또 듣기 싫으신 분도 물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단 한 분이라도 제 방송을 보시고 내 집 마련을 했다라는 그런 댓글이 저를 춤추게 만들 것이고 앞으로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보람을 갖고 제가 유튜브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별내선 6개 정거장 미리 개통을 갖다가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내 집 마련을 하셨던 분들 혹시라도 제 방송 보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셨던 분들 계시면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8월 전에 개통하기 전에 꼭 이쪽 지역으로 관심을 가져도 좋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정말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자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푸딩의 부동산학 개론 푸딩님께도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